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훈련은 좀 안 해도 된다고 봐요. 감은 안 돼요. 이렇게 느슨하고 둔하니까. 그리고 저도 그게 답답했어요. 지치면 그냥 안 해요. 목표가 별로 없었어요. 솔직히 그만 때려쳐야지. 화이팅! 네, 안녕하십니까. 한국 마사의 남자 탁구단의 주세혁 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렇죠. 최근에 이제 국제대회하고 이런 시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최근에는 없었는데 예전에 뭐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90년대로 돌아가면 뭐 6월달에 첫 종별대회 처음 할 때까지 뭐 3, 4개월 훈련했으니까 그때 조금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생각이 조금씩 나고 그러는데. 돌이켜 보면 어때요? 근데 그때는 아예 그 생활 자체가 그랬으니까 답답하지 않았죠.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전에 시합이 많았다가 이제 시합을 못 하니까 선수들이 답답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시합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인데 싱연습하고 런닝 많이 해요. 저는 싱연습하고 런닝은 진짜 많이 했고요. 물론 학교 때보다 실업팀 와가지고 런닝은 특히 야간에라든지 어디 시합장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다든지 런닝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슬럼프미 선수 하면서 꼭 와요. 한 두세 번 온 것 같은데 엄청 답답하죠. 이제 막 안 되니까 이게. 근데 이제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은 언젠가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. 언젠가 해야 되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계속 정신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좀 이렇게 지치면 그냥 안 해요. 스트레스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되는데 억지로 안 해요. 그 대신 포기는 안 해요. 그러니까 운동은 하기 싫거나 그 탁구가 안 될 때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안 하는 대신 그걸 갖다가 뭐 선수 뭐 그냥 그만 때려쳐야지 뭐 아니면 뭐 이제 지니까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. 포기는 안 하고 훈련이나 이런 거는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 슬럼프가요. 근데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은 좀 틀려가지고 솔직히 저는 중고등학교 때 목표가 별로 없었어요. 솔직히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그 못한 건 아니고 상위 클래스였는데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신동 뭐 신유빈이나 조대성 선수처럼 신동 그런 급은 아니고 그냥 그 학년에서 좀 잘하는 선수 그냥 그런 선수였는데 별로 솔직히 국가대표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고요. 그리고 뭐 올림픽 나간다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때는 실업팀 갔으면 그러니까 목표가 실업팀 갔으면 좋겠다. 좀 탁구가 안 되고 슬럼프 먹었을 때는 대학교 가가지고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학부 쪽으로 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. 목표가 별로 없었어요, 솔직히.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선수들도 저 같은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이 제가 딱 보면 한 90%, 80% 정도 되는데 이제 탁구 쪽으로 재능이 없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재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. 있겠죠. 네.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은 노력하는데 또 노력하는 만큼 안 올라오니까 그런 게 답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고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급하게 억지로 안 해도 되는데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 기회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자기의 꿈이나 욕심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포기를 안 하면 되는데 훈련은 좀 안 해도 된다고 봐요. 저는 안 되면. 근데 그 꿈이나 이런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 내가 하면 뭐 하겠지? 커서 뭐 해야 되지? 이런 것만 조금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런 것만 포기 안 하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런 거 못 정한 선수들도 조금 꿈을 크게 제가 초등학교 때 심리학 그 선생님한테 그 교수님한테 그때 한번 강의 들은 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거기 교수님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윤한규 감독님 설명을 해주면서 윤한규 감독님이 올림픽 챔피언이 된 다음에 2연패로 목표를 잡거나 꿈을 그렇게 가졌으면
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선수들한테도 항상 꿈을 크게 갖고 한 두세 배 이상 크게 가지라고 그게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, 그래서 항상 저는 솔직히 내성적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는데 그냥 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어요. 저도 1세트 못한다는 말을 수식어처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, 그리고 저도 그게 답답했어요. 예전에 한참 20살 막 이쯤에. 그래서 제가 별의별 거 다 했어요. 진짜 모래주머니 갖고 와, 시합 때 아예 차고 와가지고 몸 풀어보기도 하고. 일단 감은 안 돼요. 감은 어쩔 수 없어요. 감은 수비 선수라서, 제 걸로 얘기하면 수비 선수라서 상대가 회전이 다 틀리기 때문에 1세트에서 감은 안 돼요. 근데 몸까지 제가 이렇게 느슨하고 둔하니까,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제가 막 모래주머니 시합 때 차고 와가지고 아침에 모래주머니 하고요. 그리고 지금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시합 지금도 단체전 나가기 전에 무조건 밖에서 막 격하게 해요. 인터벌 한 80% 정도로 그렇게 해요. 그렇게 하고 막 뭐 버피도 하고, 탁구 훈련으로 그 워밍업이 잘 안 됐을 때 하는 방법을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거죠. 그냥 준비 운동 우리 30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해요. 똑같이 다 해요. 제가 20살 초반 때 하고 그랬어요. 단체전 들어가기 전에 30분 전에 항상 밖에 나가서 30분 동안 그 우리 아침에 준비 운동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.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연습할 때는 이 정도 아니거든요. 우리가 평상시 연습할 때는 볼 안 쳐도 이 정도 아니고 바로 시합해도 잘 돼요. 그리고 시합장 가면 안 되죠. 근데 물론 분위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갭을 줄이려고 연습 때처럼 한번 똑같이 준비 운동 해보자 이래가지고 30분 동안 항상 했었어요. 되죠. 이거는 몸 푸는 거라. 그러니까 이게 다 개인 승부 근성이라든지 이런 욕심인데, 이미 잘하는 선수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. 제가 말 들어보면 뭐 유승민 회장님이라든지 뭐 윤남규 감독님, 김태수 감독님, 현정훈 감독님 다 미리 이기고 싶어가지고 다 준비를 그 정도 하고, 지금 또 더군다나 비디오가 생겨서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. 그 상대 습관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저희 때는 비디오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 준비 못했는데,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길 것 같으면 승부하고요. 제가 질 것 같으면은 제 거 절대 안 하죠. 제 꼼수를 꼼수 안 보여줘서 상대 구질 같은 거 파악을 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 구질을 파악하고 이 사람 이거 못하네 이렇게 가고,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앞서 나가잖아요. 초반에 앞서 나가면 그 꼼수 안 쓰고 그 앞서 나간 걸로 해요. 그냥 그 앞서 나간 걸로 끝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. 그러면 제 꼼수도 안 보여주고 상대는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, 또 두 번째는 저보다 이제 하수랑 시합할 때는 1세트 때 비슷하게 가면요 상대 게 다 나와요. 그러니까 저는 수의 50%만 쓰고, 그러니까 저보다 하수니까. 근데 제가 차이를 내잖아요. 그러면 똑같이 하수들도 수를 안 써요. 그래서 그냥 두 번째 세트 때 몰라요 또. 그래서 같이 또 해야 돼요. 근데 하수 조금 뭐 6대4, 7대3 유리한 하수들이라고 판단해서 하면 상황이 있죠. 그러니까 앞서 나가면 그냥 앞서 나가는 대로 끝내고, 만약 비슷하게 가면 8대8, 9대9 뭐 10대씩 가면 애들 이제 꼼수 서브나 이런 게 다 나와요. 자기가 중요할 때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. 그게 나와요.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딱 파악하면 편하죠. 1세트 때 그걸 파악해버리면 좀 편하죠. 그런 1세트 작전이 있어요. 그런 요령이 있는데, 스코어 관리는요 수비라서 이게 막 빠르게 전개되는 것보다는 어쩔 때 전공법으로 서로 해야 되니까, 어쩔 땐 제가 연속으로 막 3-4알 이겼다가 어쩔 땐 연속으로 졌다 이러는데, 그거를 저는 흐름을 좀 안 되면 막 흐름도 끊고 뭐 패턴을 빠른 박자로 해가지고 이제 흐트러뜨린 거죠. 어쩔 땐 그냥 막 빠른 박자로 해가지고 이제 저의 정박자를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박자로 해가지고 했을 때 너무 애가 파워 있게 잘하면 일부러 또 한 번씩 띄워줘요. 공을 띄워줘요 일부러. 그러면 애가 뜬 볼을 치다 보면 또 이 정에 까먹어요. 이 정박자의 이 폼이 틀려져요. 자기도 모르게. 그리고 또 애들이 흥분할 수도 있고, 잘 되면 막 흥분하게끔 만들고. 진짜 중요한 선수랑 할 때 이거는 완전 그건데,
세계 탑 10, 탑 20 뭐 이런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. 지금도 영식이, 우진이 되게 잘해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세네알 앞서 나갈 때 일부러 상대 잘하는 걸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세네알 앞서 나갈 때 중반쯤 이렇게 앞서 나가잖아요. 근데 정신력이 진짜 좋아야 돼요. 정신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. 앞서 나갈 때 상대가 만약에 치키타를 잘한다 치잖아요. 일부러 치키타를 줘요. 예, 줘요. 그 다음에 그걸 제가 지켰다 따야 돼요. 그걸 지켰다 제가 그 득점을 해야 돼요. 그러면 그 상대가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해요.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했는데 상대가 하나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세하게라도 의심을 해요, 자기가. 그래서 옛날 확률이 100이라고 쳤으면 그거 한 번 막으면 7, 8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일부러 준다고요, 일부러. 그러니까 제가 3, 4포인트 앞서 나가면 여유 있으면 더 좋죠. 근데 3, 4포인트 중요한, 그러니까 막 타이트한 시합 때 3, 4포인트 앞서 나갈 때 제가 잘 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. 일부러 줘요, 일부러. 그러면 뭐 왼손잡이라든지 오른손잡이라든지 들어와가지고 치키타를 딱 했을 때 그거 딱, 아, 얘가 이제 요즘에 요거 하겠네 할 때 딱 지키고 있다가 딱 기다렸다 제가 뭐 맞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아니면 지구전 해가지고 억지로 그걸 무조건 따야 돼요. 그 포인트는 딸 포인트가 있어요. 지면은 이제 그때, 그래서 제가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게 그때 졌을 때 또 꼼수라든지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겼을 때 잡혔어요. 그러면 심리가 처음부터 시작해 다시 이렇게 했다가 또 차곡차곡 쐈 다음에 이렇게 하든지 해서 그게 딱 한 번만, 한두 번만 딱 그걸 막으면 끝나요. 그 시합 끝나요. 제가 그 평상시 때는 그냥 조그만 목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쉬면서 몸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탁구는 안 되지만 연습량으로 한번 갈 것인지 아니면 컨디션 위주로 이제 시합 위주로 완전 질로 갈 것인지. 근데 제가 잘해요. 잘하는 편이에요. 그 계획을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번 한 달은 무조건 연습량으로 가겠다. 이러면 제가 탁구에 들어가서 노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간은 채워요. 그러니까 억지로 버티는 거죠. 그러니까 막 어지럽고 그러기 상태 됐는데 컨디션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이 목적만 생각하는 거죠. 그냥. 선수들도 똑같아요. 지금 제가 여기 학교 선수들은 예전 10년 전부터 제가 조승민 뭐 이런 선수들부터 계속 이렇게 쳐주는 거에 익숙한데 지구전이 너무 안 돼요. 그러니까 똑같아요. 이 계획이 없어요, 연습에. 그러니까 잘 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진짜 아니에요, 선수들이. 그러니까 특징이 없어요, 특징이. 그러니까 잘 치는 것 같은데 드라이브 10개를 못 걸어요.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고등학교나 이런 데 저 배울 때도 그러고 지금 학생들 치면 무조건 후덕으로 연결 뭐 50번 해라. 애들 못해요, 처음에 하기 싫어서. 다 했어요. 지금 진천에 있는 애들 저랑 파트너하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파트너하는 애들 다 했어요. 그럼 거기에 뭐 짜증나는 애들도 있고 뭐 억지로 하는 애들도 있고 있는데 처음에 못해요. 근데 나중에 해요. 나중에 하면 그게 애들이 엄청 좋아져요. 그러니까 목적을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거죠. 나누기 잘하면 솔직히 탁구 잘 쳐요. 그걸 나중에 시합 때는 합치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후덕을 뭐 30번에서 지구력이 쌓았어. 아니면 내가 카트하고 디펜스 하나 받고 뭐 공격을 했어. 아니면 내가 아까처럼 치키타 돌리고 백드라이브를 여기 와서 하는 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해서 해야 되는데 훈련 시간은 한 10분도 안 될걸요? 그냥 올플레이 할 때. 근데 그런 목적을 갖다가 내가 치키타 포인트 쪽에서 돌리고 백스핀 쪽에서 와서 하는 거를 하루에 2-30분 하겠다. 내 개인 훈련 시간 때.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.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.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.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합치면 아마 그래도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 중국 선수들이 왜 선수층이 두꺼워야 되냐 저는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중국의 뭐 몇천만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몇천만 중에 한 25명, 50명 모아놨어요. 1군에 되려면. 그럼 거기까지 올라갈 때요, 애들이요, 심리가 엄청 강해요, 멘탈이. 프로리그 그 자삐, 자이, 초등학교 선수 뭐 생활, 중학교 선수 생활 할 때 별의별 상대가 다 있어요. 막 침 뱉는 상대도 있고, 욕하는 상대도 있고, 막 부모 욕하는 상대도 있고, 막 펜스. 근데 결국은 지잖아요. 그게 화나가지고 지잖아요. 싸우잖아요. 자기 손해예요. 그럼 자기는 성공 못 해. 그러니까 그걸로 누르고 참아서 견뎌내는 애들이 지금의 그 50명인 거예요. 근데 그 안에서도 약한 애들도 있고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멘탈이 엄청 강한 거예요. 남 신경을 안 써요. 아니 본인 스스로
멘탈을 키워야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본인 손해라고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. 뭐 이기는데 뒤에 막 갑자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응원해가지고 신경 써서 졌다. 아니면 뒤에 좀 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응원해서 졌다. 이런 게 맞아요. 선수들이 억울해요. 근데 결국은 손해는 선수가 봐. 맞잖아요. 제가 벤치 볼 때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그럼 오면 얘가 좀 주눅 들면 안 돼. 그럼 제가 일부러 이제 얘기하죠. 이제 저쪽 좀 이렇게 멀리 가서 좀 신경 안 써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선수한테 똑같이 얘기해요. 결국엔 지면 손해는 너라고. 그거 신경 쓰면 안 된다고. 이게 쌓여야 돼요. 그 내성이 쌓여야 잘 치지. 절대 기술하고 이거 갖다가 절대 잘 칠 수가 없어요. 일단 동기부여인데 선수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.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.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성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때문이라도 열심히 하고 행복하고 좀 포기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선수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서포터즈죠. 그러니까 선수들이 기분 나쁘면 함부로 시합을 함부로 하고 나오고 물론 저도 물론 그렇죠. 그게 사람이 그게 안 되잖아요. 마음대로. 그래서 화나거나 이러면 공도 쳐내고 뭐 안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한 번씩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저기서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고 그 여자친구라든지 뭐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그렇게 자꾸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하면 선수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지금 많이 좀 힘들고 조금 복잡하고 그리고 뭐 시합도 없고 연습도 훈련도 잘 안 되고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시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간단한 목표를 정해서 뭐 체력이 약한 선수는 체력 훈련을 하고 뭐 부상이 온 선수는 부상 치료라든지 아니면 보강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는 부상이 안 오도록 준비를 하고 아니면 스윙이 좀 안 좋거나 타법 자체가 안 좋은 선수는 이번 기회에 한번 스윙하고 이런 타법을 고쳐보려고 한번 목표를 정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이런 목표 의식을 정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초중고 탁구 선수 후배들아 어려운 시기지만 힘내고 한국 탁구 미래를 위해서 파이팅!